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일 주간 매매일기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 하셨고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2020년은 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달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기록을 남기면서 구독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2020년을 마무리했고 2021년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주가가 사상 최고가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내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이 상황에서도 인버스나 이런 데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주 그런 분들의 비중이 좀 적지 않나. 대부분 주가가 상승하면 대부분 다 수익을 내시는 상황이니까 좀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내년에는 또 두려움과 또 걱정, 아니면 또 희망, 이런 것들을 보고 한 해를 시작하실 텐데, 코스피가 2873, 코스닥이 968, 이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 달에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수거든요. 저도 중간중간에 계속 꾸준히 매수와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률만큼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치보다는 수익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각자 연초에 가졌던 목표를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2021년 한 해 새로운 목표를 또 세우시고 그거를 또 잘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2020년 마지막 주간 매매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수 필리핀 KRX 300, 라틴 35, 농산물 선물, 고배당 200TR, 200건설, 2차전지 산업, 2차전지 테마,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현대산업개발, SBI 인베스트먼트, 농우바이오, 두산중공업, 인천도시가스, K탐 리츠. 매수에 특별한 기업은 없지만 현대산업개발을 제가 꾸준히 들고 있다는 거, 아시아나항공 인수 포기로 인해서 이슈화가 된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근데 꾸준히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는 장기적으로 매도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SBI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로, 저는 원래는 테마성 주식을 투자를 하려고는 안 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테마에 들어가서 갑자기 급상승을 한다거나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매매를 하게 되죠. 상승하게 되면 좀 매도를 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ETF가 전체 매수하는 것에서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걸 보면 업종과 그 다음에 KRX 300이면 코스피 지수, 고배당 이런 쪽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우바이오는 농협,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협에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지금 풍력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그런 걸로 또 테마가 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두산중공업을 이런 거 말고 이제 기계 장비 관련 섹터로 보고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가스도 고배당주죠. 자, 다음은 매도입니다. 200IT, LG그룹, 우선주, 나이스 평가정보, 메디츠 화재, 참 좋은 여행, 한국전력, 해마로 푸드서비스, 삼성전자, 페노션, 한국기업 평가를 매도하였습니다. IT 관련된 이슈가 많아서 IT와 관련된 업종과 삼성전자, LG그룹 쪽이 상승률이 높아서 매도가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우선주나 한국전력 이런 거는 그 연말 고배당주 이슈 때문에 상승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 경사가 되게 높아서, 그래서 매도가 된 것 같아요. 참 좋은 여행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이탈리아에서
관광객들이 배 타고 여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그 대표님께서 그 대응을 되게 성실하게 잘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오너의 그런 자질이 좀 있지 않나, 여행 관련된 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그런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잘 한 기업이라고 하면, 잘 살아남고 좀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여행 관련된 주식 중에 참 좋은 여행을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런 2021년도에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업종에 여행 관련된 업종, 뭐 운송, 항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률이 많이 되었고 또 수익이 나서 매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 코스피 2873.47, 코스닥 968.42, 전주 대비 4.28% 상승하였습니다. 이게 코스피랑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일 거예요. 코스닥은 이제 그 IT 버블 경제 이후로 20년 만에 최고가라고 하더라고요. 지수가 그 2020년 3월 19일 진짜 최저점 대비해서 다 두 배 이상 다 오른 시점으로 끝났어요. 이제 그 얘기는 2020년 3월 달에 주식을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만 갖고 있었다고 하면 대부분 다 두 배 이상, 두 배 정도, 최소 뭐 한 50%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뭐 그 사이에 뭐 매수와 매도를 해서 잘못 판단해서 뭐 저점에 팔았다거나 그렇지만 않았다면 대부분 주가가 다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저는 수익률이 18.19%, 전주 대비 0.45%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율은 29.13%. 이 29.13%도 제가 지금까지 이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현금 비율이 가장 높아요. 거의 30% 가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하면 30만 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되게 이게 현금 비중에 대해서 뭐 누구는 50%를 갖고 있어야 된다, 누구는 30%를 갖고 있어야 된다, 누구는 5%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현금 비중이 한 20%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현재 장이 좀 상승장이다. 예. 그리고 20%보다 좀 밑으로 갖고 있으면 하락장이다. 좀 매수가 좀 많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 최고로 30% 가까이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건 지금 주가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기간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딱 가지고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투자금을 딱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적립식으로 저의 원금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뭐 3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금을 배분하고 또 중간에 차익 실현한 비용도 현금 비중으로 갖고 있고, 그걸 분배하고 또 매수, 매도를 관리하는 걸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매월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 현금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은 약 30% 가까이 현금 비중이 있다. 이제 하락하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자금이 그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한 주간 주식을 이제 매매를 했는데요. 이게 연말이 되어 보니까 막상 이번 연말에는 거래를 해야 되는 날짜가 조금 막판에 별로 없어요. 배당 관련된 날, 그리고 배당락이 있는 날,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이제 10억 이상 대주주 요건이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 28일, 29일 뭐 요때가 물려가지고 연말에 갑자기 급등락을 하는 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을 또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주식에 그 기업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뭐 배당 관련된 것 때문이라도 급락을 한다고 하면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1월 초에는 내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기업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저평가해서 가격을 막 내던지는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1월 달 한 해도 어떻게 장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대체로 이렇게 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하는 이야기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1월 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이슈가 또 있을까. 또 코스피나 코스닥은 2020년도에 전 세계에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잖아요. 코스닥은 1위고 코스피가 3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상승률을 이루어 왔는데 과연 2021년도에도 그런 상승장이 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조정이 올 것인가, 아니면 거품이 꺼져서 하락이 막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의 주가를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욱더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많이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